사용할 로드는 아오맥스 블루코어 C180, C185 로드입니다. 갈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수심층 공략의 낚시이기 때문에 빠른 수심 탐색, 본인이 찾은 수심층을 알기 위해서 이런 수심 체크릴 세팅을 대부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릴 세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로우 파일형, 일반 베이트 릴에다가 수심을 알 수 있는 뭐 오색사나 미터 마킹 합사를 감아 오셔서 이렇게 낚시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심 체크릴 2대를 세팅을 할 거고요. 둘 다 1호 라인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채비를 하고 나면 합사에다가 이제 쇼크리더를 묶을 건데요. 저는 지금 FG노트를 사용해서 쇼크리더를 해뒀거든요. 아무래도 FG노트가 매듭 강도도 좋기도 하고 매듭이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이드 걸림이 덜해요. 한치대나 텐빈 전용대나 뭐 이런 로드들은 가이드 구경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매듭이 두꺼운 게 들어가면 쇼크리더 부위에서 따깍따깍 걸립니다. 캐스팅 할 때도 많이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FG노트를 사용해서 쇼크리더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FG노트 같은 경우에 다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테이퍼 라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듭을 했냐면, 여기다가 합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장력을 두거나 아니면 슬림에 강하게 하도록 위해서 갈치 이빨에 너무 많이 쓸리고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두꺼운 경심줄로 뭐 약 1m에서 뭐 3m 정도까지 쇼크리더를 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경심줄이다 보니까 줄이 두꺼워요. 매듭을 아무리 해준다 해도 걸림이 좀 심하고 많이 불편했었는데, 요새는 이런 테이퍼 라인이라는 줄이 나왔죠. 가늘게 시작해서 점점 줄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4호에서 지금 14호로 두꺼워지는 라인인데, 앞쪽에 4호 부분을 쇼크리더로 연결을 해서 14호 줄에 채비 부분이 묶이는 거예요. 이런 테이퍼 라인을 사오시면은 굉장히 간편하기도 하고요. 매듭 걸림도 훨씬 덜하고 무척이나 편합니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이 테이퍼 라인. 한치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갈치 낚시에서는 이 테이퍼 라인의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쇼크리더 길이는 이제 저는 한 3m 정도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합사가 아무래도 임장력이 없다 보니까 갈치가 이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좋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 3m 정도를 주면서 임장력의 효과도 주고, 그리고 아랫부분 라인은 두껍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4호 라인이거든요. 갈치 이빨에 라인이 쓸리는 형상도 덜 하고요. 쓸리긴 쓸리지만 이제 좀 더 잘 버티죠. 다음은 편대. 텐빈이라는 장르가 편대채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L자형, 티탄 L자형을 사용을 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Y자형으로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대예요. 저는 Y자로 구부려서 Y자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편대가 달려야 되는데, 일단은 편대 달기 전에 위쪽에 집어등을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자 집어등이라든지 아니면 눈깔 집어등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케미라이트, 제일 간단한 케미라이트 사용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에 케미라이트 하나를 달아줄 거고요. 저는 뭐든지 조류저항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심플하게 사용을 하는 걸 좋아해서 케미라이트도 너무 큰 거 말고 그냥 가장 간단한 3mm짜리 케미라이트를 달아볼게요. 여기서 집어등은 그냥 개인 취향, 전자집어등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케미라이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케미라이트 안에 케미꽂이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식으로 케미꽂이가 따로 팔아요. 뭐 1,000원 정도 하니까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케미를 꼽아주시면 돼요. 일단은 케미꽂이부터 끼워주고, 다음은 이제 편대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저는 위쪽에 케미라이트를 하나 꼽아줄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류 흐름이 약했기 때문에 저는 30호 봉돌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쪽에 봉돌을 달고 이쪽에 이제 바늘줄을 줄 건데요. 봉돌 같은 경우에는 문어할 때 사용하시는 물방울 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들었다가 놓는 이런 액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랫면이 넓적하면 그 봉돌에서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길쭉한 오모리용 봉돌을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야광 봉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뭐 쇠 봉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봉돌 차이는 저는 크게는 잘 못 느끼겠어요. 아무래도 갈치가 봉돌을 때리는 경우도 있겠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 봉돌을 물고 왔더라고요. 그때그때 뭐 상황에 맞게 봉돌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늘입니다. 바늘은 외줄 바늘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외줄 바늘도 보면 내망권용이 있고 먼바닥
먼바다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먼바다용 외줄 바늘을 사용하는 게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요거 보시면 이제 바늘 크기가 보이는데 외줄 같은 경우엔 3호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텐빈 낚시 같은 경우엔 3호 바늘은 좀 크고요. 1호나 2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1호 바늘 같은 경우에는 갈치가 삼키고 물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는 갈무리가 빠른 2호 바늘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1호가 삼키면 아무래도 마무리 뒤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질 않아서 삼키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2호를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바늘 크기도 이제 1호나 2호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길이는 지금 2m 바늘인데 텐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줄 길이를 1m에서 약 2m까지 취향껏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보통 1m에서 1.5m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2m짜리 바늘을 사용을 하시면 그때그때 잘라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m짜리로 준비를 해서 그날 상황에 맞게 바늘줄을 잘라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바늘도 좀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똑같습니다. 그날에 조금 더 반응이 높아 보이는 것,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심지어 축강 튜브 색깔도 탄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늘에 케미를 하나 더 꼽아줄 거예요. 바늘을 묶기 전에 케미꽂이부터 넣어주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일단은 케미 달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바늘 위쪽 한 30cm, 보편적으로 한 30cm 위쪽에 많이 다시거든요. 더 높게 다시는 분들도 있고, 더 아래다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30cm 위쪽에다 케미라이트를 하나 더 장착을 해주고 바늘을 묶어줄게요. 바늘을 묶으실 때는 지금 외줄용 갈치 바늘이라서 줄이 굉장히 두꺼워요. 안 돌리기나 바깥 돌리기를 길게 잡고 하시면은 당겼을 때, 나중에 매듭부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당겼을 때 바늘 줄에 코일링 현상이 딱 생겨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좋지 않겠죠? 바늘 줄에 코일링 현상이 생기면. 외줄 다니시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팔자 매듭을 이렇게 넣어서 마지막 매듭 때 끝에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 코일링 현상이 덜 하거든요. 이쪽은 이제 팔자 매듭 사용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미끼 같은 경우에는 텐야 텐빈 선사 같은 경우에 직접 준비를 해오셔야 돼요. 사오시던지 홀을 떠오시던지, 그리고 이렇게 선사에서 판매되는 꽁치를 구매를 하시던지. 낚시점에서 사오실 때는 내만용 막 너무 쪼각쪼각 내놓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이런 식으로 외줄 낚시용처럼 이렇게 생긴 미끼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꽁치를 선택하실 때는 약간 누런 거나 말라버린 꽁치 이런 거보다는 뽀얀 색깔, 속살이 약간 뽀얀 색깔을 가진 꽁치, 그 다음에 얇게 떠진 게 좋아요. 보통 판매용을 보면 대부분 두껍게 떠져 있거든요. 두꺼운 걸 달면 꽁치가 미끼로 달았을 때 물 안에서 나팔나팔하는 액션이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액션을 넣었을 때 그 꽁치가 제대로 물을 못 타서 굉장히 무거운 약간 이상한 저항감이 들거든요. 꽁치는 집에서 뜨시든 사시든 할 때 이렇게 약간 얇게 떠져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텐빈 낚시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생미끼 낚시입니다. 생미끼 낚시는 당연히 생미끼가 가장 중요하죠. 생미끼 이 꽁치의 상태에 따라서도 예민할 때는 입질 빈도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미끼, 싱싱하고 좋은 미끼를 달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갈치들도 좋아하겠죠. 이렇게 하면 끝. 자, 여기서 더 준비하셔야 될 거는, 갈치 같은 경우에는 집어등을 배에서 아주 세게 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어등 열이 어마어마해요. 얼굴이 엄청 많이 타는데, 타는 건 둘째치고 아픕니다. 심지어 등이 낮게 달린 매들은 더 뜨겁기도 하고 화상을 입기도 하거든요. 뭐죠? 선크림. 선크림을 꼭 챙겨 바르세요, 여러분. 아파요. 특히 뒷목. 또 한 가지 준비물은 칼. 꽁치 외에 이제 올라오는 갈치나 고등어, 만세기 같은 경우를 또 생미끼로 썰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특식을 위해서는 배에서 칼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드는 칼을 일단 준비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준비물은 목장갑입니다. 목장갑과 그 라텍스나 니트릴 장갑 있죠? 그런 걸 준비해 오셔야 돼요. 이런 거. 꽁치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목장갑만 끼면 아무래도 계속 손에 냄새가 배어서 어딜 만지고 하다 보면 온몸에 꽁치 냄새가 배거든요. 깔끔한 낚시를 위해서 꼈다 벗었다 할 수 있게 조금 큰 사이즈의 라텍스 장갑과 니트릴 장갑, 그 다음에 목장갑. 부가적으로 챙기셔야 될 건 이제 쿨러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쿨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약 35리터에서 45리터, 48리터 정도까지는 꽤 많이 사용을 해요. 마지막 준비물은 짠! 집게. 이빨이 둥글둥글한 것들은 잘 안 찝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폭이 크다던가 이런 식의 이런 집게를 사용하시면 갈치가 이빨이 엄청 날카롭거든요. 스치기만 해도 싹
칼에 빈 것처럼 피가 철철 나는데 꼭 이런 집게 올라왔을 때 집게로 찍고 이제 바늘을 뺄 수 있게 집게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하면 채비와 준비물은 끝난 것 같습니다.